안녕하세요. 배움사이버 평생교육원의 학점 닥터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 실습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기관이나 아동복지기관에 나가서 160시간만 하면 끝인 줄 아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러 가볼 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을 알아보기 이전에 사회복지사 국법과 신법에 대해서 구분하셔야 합니다. 먼저 국법, 말 그대로 예전의 법을 적용받는다는 뜻인데요.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을 진행했다면 당신은 국법 대상입니다. 신법, 말 그대로 변경된 새로운 법을 적용받는다는 뜻이에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수강을 시작하신 분들은 신법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법과 국법을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 실습 시간과 이수해야 되는 총 과목 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먼저 국법의 경우 실습 과목을 포함하여 총 14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과목과 겹치는 과목을 19년도 12월 31일에 수업을 시작했다면 이 과목을 제외하고 13과목을 이수하게 됩니다. 반면 신법의 경우 실습 과목을 포함하여 총 17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실습 시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국법 대상자인 경우 120시간의 기관 실습, 신법 대상자인 경우 160시간의 기관 실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국법과 신법의 차이 이해하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 또한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기관 실습, 실습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셔야 이수가 됩니다. 기관에서만 실습 시간을 채운다고 하면 다시 실습을 처음부터 진행하셔야 하니까 꼭 주의하세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크게 3가지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실습 세미나 교육원 신청. 두 번째, 실습 기간 섭외. 세 번째, 세미나 교육원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실습을 진행하는 것. 이렇게 3가지의 단계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한 단계마다 해야 하는 부분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실습 세미나 교육원 신청입니다. 실습 세미나는 출석 횟수가 교육기관이나 진행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요. 신법 기준 많은 경우에는 15번을 가기도 하고 3번만 출석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습 세미나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까요? 실습 세미나에서는 실습 시 주의사항, 실습 일지 작성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배움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는 실습 과목이 주기적으로 오픈되는데요. 국법 학습자분들의 경우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실습 세미나 1회가 진행되고 신법 학습자분들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실습 세미나 3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실습 학교마다 출석 일정, 실습 가능 기간, 진행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실습 일정을 확인하셔서 교육원을 선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현장 실습 기관 섭외입니다. 120시간 또는 160시간에 실습을 직접적으로 할 기관을 선정하는 건데요. 학습자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실습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사회복지기관에서만 현장 실습이 가능한데요. 그 기관 리스트는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관 리스트를 보시면 지역번호로 나와 있는데요. 기관에 전화하셔서 실습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습 교육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습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습이 가능한 기간이라고 하면 이 기간 안에 실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에 전화하실 때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실습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섭외된 기간, 나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실습 세미나 교수님이 실습을 하고 있는 동안 한 번씩은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실습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실습 세미나 교육원에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관에 실습하게 되는 기관,
언제부터 하루 몇 시간씩 실습이 진행하게 되는지 등을 작성하여 기관에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실습 세미나 학교에서 실습 공문을 현장 실습 기관에 발송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 실습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단계, 사회복지 실습 시작입니다. 실습을 하실 때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 시간이 있다고 해서 실습을 9시간을 하게 되었다면 1시간은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또 그날그날 한 일지를 작성해서 실습 지도자분에게 서명을 받으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 3가지의 단계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학습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실습생 프로파일은 바로 이력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실습 세미나를 신청한 학교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용에는 내 간단한 인적사항, 실습 선이수 과목 이수 여부, 실습 기관 선정 이유, 나의 목표와 장점, 특기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습을 나가기 위한 선이수 과목만 이수가 되셨다면 실습은 다른 교육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배움사이버 평생교육원의 경우 주기적으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이 오픈되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습 단계와 사회복지 구법, 그리고 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습은 학습자님들의 일정과 기관 일정, 세미나 일정, 3박자가 고루 맞아야 하다 보니 더욱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배움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는 학습자분들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습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니까요. 회원가입하셔서 나의 일정에 맞는 실습 세미나, 교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회복지 현장 실습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망설이는 분들이라면 배움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상담받고 고민을 바로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회원가입 당시 지금 나오는 추천인을 입력하고 가입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내일도 배움하세요.